신약 신강을 구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왕하다, 신강하다 기본은 득령을 했나, 득지 그 다음이죠. 득세를 어떻게 했나 순차적으로 봐야 되는데 월이 묘로 신령했어요. 일지에도 토의 세력이 전혀 없지요. 실지했고 시에 미로 토의 뿌리가 있다 그지요. 그래서 득세했어요. 시간에도 기토를 띄워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연월일까지는 실세했는데 시에서 득세한 모습이에요. 이 시의 기미라는 글자를 보고 이 팔자가 신왕하다, 비겁이 있으니까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신왕, 신강의 기준은 득령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신령했기 때문에 이 팔자는 신약하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신약하지만 무토가 미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약한 모습은 아니에요. 나는 신약해요. 근데 다른 글자들 구성을 보니까 신이라는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있지요. 주변 무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왕한 모습이에요. 신약 제왕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제가 왕하니까 신약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다 신약하고요. 신약 제왕 혹은 제강은 팔자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왕해가지고 강해가지고 똑같이 이것도 내 일신이 약해진 거예요. 엄밀히 조금 구별해야 돼요. 둘 다 제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요. 그 성격적인 기질은요. 제가 왕하니까 나는 일생 뭐를 쫓아서 살아야 돼요. 돈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를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다 채울 수 있나? 채울 수 없음. 어떤 모습에서 이 사람이 제가 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돈 때문에 시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모습이 주로 나타나냐 하면 돈을요 함부로 기분 따라 훅훅 잘 쓰는 저 같은 기마이 좋고 돈 욕심은 많은데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기분 따라서 돈을 막 쓰는 거, 통장에 잔고가 조금 채여 있으면 그거 빨리 막 써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근데 이렇게 제가 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직장 생활 잘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장사 사업을 추구하기 쉽고. 근데 제가 왕한데 식상이 있어가지고 죄를 생각하면은 토처럼 일하는 팔자가 식상이 있을 때, 근데 제가 왕한데 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진짜 헛꿈만 꾸는 거, 한방. 그런 사람이 식상이 없을 때, 제가 너무 왕한데 운마저 안 좋으면 돈 때문에 허덕허덕 해가지고 진짜로 나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무 극도로 혹은 반대로 제가 너무 왕하면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신약한데 제가 왕하다. 1번이 뭐예요? 투기 투자하면 안 돼요. 주식, 코인 투자하면 큰일 나요. 그게 1번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요, 성격적으로요, 좀 약간 돈을 쫓는데 돈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비겁한, 비굴한 모습들이요, 잘 나타나요. 제가 왕한데 일간이 약하니까 특히 제다 신약은요, 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기울었어, 망했어. 그게 제다 신약입니다. 신약 제강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신약 제강은 그런 게 조금 약한데 제다 신약은 정말로 내 태어나면서 우리 집 망했어. 또 이 두 가지 다요. 내가 취직했는데 내가 하는 곳은 다 망했어. 회사가 잘 안 돼. 그런 경험을 꼭 한두 번씩은 하게 돼요. 돈 때문에 내가 굽신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도 있어요. 요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제다 신약은 식신이 하나 떠 있고 밑에는 식상이 없이 아예 jet밖에 없어요. 근데 요 임수가 위에는 진을 봐가지고 이게 진토가요 임수의 뿌리를 합니까? 을개무가 숨어 있다 그죠? 이 개수 보고 임수가 진토의 뿌리를 한다 아예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진 자체가 원래 수를 거두어 들이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이 진이요 오행상 수의 고장지이긴 하지만 야는 문의는 뭐예요? 토지요. 그래서 임수가 실지 이렇게 되면 진에
통근하는 모습이 굉장히 약해져요. 겨우 뿌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지, 통근한다 대놓고 막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경인일주인데 제가 축시예요. 다른데 전부 다 토도 없어요. 그럼 이때 축은 경일간이 축의 뿌리가 왜냐하면 이거는 토생금이 되니까 억지로 야 임수가 진을 보는 거하고 경금이 축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때는 야가 생을 억지로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관계 아님. 근데 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신일주가 주변에 전부 다 병호를 깔았지만 이 신은요 임수의 뿌리가 됨. 밑에는 신약 제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는 이게 오리지널 제다신약. 제다신약은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둘 다 무슨 운에서 예를 들면 해자축 운을 봤다 혹은 신유 운을 봤다. 제다신약은요 이렇게 임수일간이 해자축 신유 운을 만나면요 그냥 살아요. 진짜 손가락만 빨다가 내 이제 겨우 한숨 돌렸어. 이게 제다신약이에요. 신약 제강은 이런 운이 오면요 한 번은 잘 살아봤다, 요만큼은 내가 사는 모습이요 볼륨이 좀 커졌다, 이게 돼요. 가장 큰 차이예요. 제다신약은 죽는 날까지 비리비리 엄연히 큰 차이 있지요. 구별해야 돼요. 기룬에 한 번은 잘 산다. 이 팔자는 그러면 금방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럼 이 팔자는 뭐에 해당됩니까? 제다신약입니까? 신약 제강입니까? 그렇죠. 이 무토가 미에 뿌리를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팔자는 신약 제강. 그럼 운이 오면 한 번은 잘 살아봐야 돼요. 자, 요거 기억해 놓고, 그럼 기본 성격이 제가 강하니까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한다? 이 팔자와 상관없이 돈을 위해서 산다, 돈을 추구한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존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비굴한 모습이 은연중에 나온다. 근데 이 팔자는 식상이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일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있겠지요. 요거 염두에 두고 이제 요 팔자 한번 볼게요. 꽃피는 봄이다 그지요? 묘월에 큰 무토산이에요. 큰 산 옆에 평야도 하나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 산에요 꽃나무가 심겨져 있기는 해요. 근데 자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무토산에는 뭐가 자라야 돼요? 나무가 자라야 되고 원래 밭에 풀밭이 꽃밭이 펼쳐져야 돼요. 근데 이 묘는 대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이 산에 키우는 게 나무가 아니고 화초꽃이에요. 이 꽃밭이 그냥 쫙 펼쳐진 게 아니고 자묘형도 만났고 묘신 귀문도 만났어요. 그럼 이 묘가 온전할까? 이미 이 산에는 꽃이 조금 펴 있지만 꽃이 제대로 펴 있는 모습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 수가 쫙 펼쳐져 있지요. 요 신금이라는 글자가 임수생도 해줘요. 봄날에도요, 얼마 전까지도 지난달 중순인가에 눈 한번 시게 왔었잖아요. 묘월에도 눈이 와요. 추워요. 묘월에도 반드시 꽃이 피는 시기이기는 하나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이 떠줘야 돼요. 근데 팔자 원국에 태양이 없어요. 임계가 이렇게 떠가지고 그 형 맞은 이 묘를요 계속 물을 퍼바대니까 묘가 잘 자랄 수 없음. 세차게 비 좀 내리고 하늘에 막 구름 잔뜩 끼어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무토산이요 한 번씩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주평야 때문에 산사태가 완전히 확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평야 땅 없는 이쪽에 한쪽에만 허물어지겠지요. 그런 팔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게 신약 제강한데 비굴한 모습도 보이는데 팔자에 태양이 없으니까 사람의 기질이 태양 인수는 무토한테는 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묘 나무는 아니지만 이 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태양이 떠줘야 되는데 태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발달하는 기질은 전혀 없어요.
무게합만 하고 있어요. 무게합이라는 게 그 사람이 굉장히 고집시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일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다수예요. 그럼 무자일주는요, 60갑자 할 때 아직 안 했지만 저속해요. 무자 자체에서 그 일지가 자가 오를 못 오게 함으로 밝은 기운을 못 오게 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제방으로 막아놨다 가둬놨다 화기를 못 본 물이라 가지고 탁수예요. 그래서 저속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반듯한 관, 육친적으로는 정관이에요. 관도 못 쓰게 하고 태양도 못 보게 하고 나는 재와 합을 하고 있으니까 일생 돈이 인생의 목표. 그럼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게 이 사람 마인드예요. 관이 월에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젊은 시절 관을 써야 돼요. 누구나 다 뭐 학교 졸업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해보잖아요. 근데 좌표법에서 관을 못 쓰니까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이 온전할 수 있겠다? 없고, 여자니까 만나는 남자도 어때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남. 32살 무렵까지 경자대운을 지나가요. 경자대운까지 만났던 사람 내지는 연애사, 직장 생활은 어때야 돼요? 온전하지 않아야 돼요. 좌표법상 요게 아빠 자리, 엄마 자리. 근데 엄마 자리가 형 맞고 귀문 당했으니까 엄마가 제정신일 수 없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엄마 자리를 지키기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아빠 자리와 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일찍 이혼해 가지고요. 엄마 따로 살아요. 그렇게 해석하고 엄마가 괜찮은 뭐 이혼해도 엄마가 좋을 수 있어요. 사람이 빤듯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자리가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양명하다 그런 뜻 없음. 이 아가씨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럼 계속 돈 안 벌고 집에서 먹고 놀 수 있었나? 팔자 원국을 보면 우리 집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신약 제강은 부자일 수 없어요. 일생 돈에 허덕거려야 되니까. 그리고 대운에서도 이런 식으로 화가 태양이 필요한데 태양 없이 운에서도요 계속 비가 세차게 내렸죠. 우리 집 부자 아님. 그럼 난 뭐 먹고 살았을까? 그럼 직업을 조금 유추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고 한번 찾아볼게요. 식신이라는 글자가 육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 팔자에서 이 식신은 돈 버는 기술이 큰돈 편제를 생하고 있어요. 바로 합으로 당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겨오기는 해요. 이 돈 버는 행위가 태양 없이 돈을 벌어야 돼요. 직장이라는 글자가 조정을 해야 되니까 돈 버는 모습이 행위가 번듯합니까? 안 번듯해야 돼요. 대운에서도 식상이란 글자가 들어와 가지고 돈을 열심히 생산해내도 나의 모습은요 축축해야 돼요. 직장도 엉망이 돼야 되고 이분이요 그 신약 너무 극신약이 아니고 미라는 글자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가지고 이분이 그 어떤 일을 하냐면 관이 보통 이런 식으로 형 맞으면 그냥 할부지들한테 사주 물으러 가면 니는 기생팔자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반듯한 관이 없으므로 주변 모든 글자들이 음습하니까 축축하니까 니 뭔 일하노? 축축한 데서 일해요. 밤에 일해요. 태양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풀리기 쉬워요. 이 자축 어두운 운에서요 이분이 그거 해요. 화류계 큰 틀에서 화류계고 실제 너무 신약하지 않아 가지고 그 빛을 쫓아서 언론 방송 근데 축축한 방송 기미 자체는 야가 힘이 굉장히 있는 아지요. 무토에 비해서는 그 볼륨은 작을 수는 있어도 기미가 야한테는 굉장히 간여지동으로 힘을 보태주는 글자거든요. 극신약하지 않기 때문에 팔자에 없는 화를 쫓아서 일은 할 수 있고 내 일하는 공간은 축축해야 되고 관은 형 맞았고 그래서 태양을 불빛을 쫓는데 어두운 곳에서 축축한데 언론 방송 계통에서 일하시는 그 계통에서 일하는데 내가 만나키는 남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음. 대운도 도와주지 않았음. 근데 이 자대운
끝바리에 신축년이 들어오거든요. 경자 신축년. 신축년에 이 아가씨가 나이가 한 3살쯤 어린 총각을 하나 만나는데 이 남자 집이 굉장히 잘 살아요. 어마무시 부자. 그러면 이 아가씨 같은 경우에 자대운 끝이니까 뒤에 들어오는 기회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약한데 이 아가씨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거는 태양이 없으니까 기댈 수 있는 거는 미토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라는 글자와 합을 하는 대운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럼 경자까지는 비참하고 좀 비루한 삶을 살다가 해가 들어오면 이때는 해묘미 완합이 만들어져도 이 아가씨가 이유는 잘 써요. 그리고 기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이 천간에 떠 있는 수들을 다 제어는 못해도 하나는 제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살 길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축축한 데서 일을 해도 경자대운까지는 많이 힘들어야 되는데 그 기에 들어오면 좋아야 되니까 분이 신축년에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아가씨의 사랑하는 모습 이때도 등령, 득지, 득세 이거를 써요. 이 아가씨가 안방에서 등령, 득지 했습니까? 전혀 못했지요. 등령, 득지는요.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내가 힘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월일은 우리 가족, 가정을 뜻하니까 신령, 실세했단 말은 내 집안에서 내 목소리 힘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무술이 맞춰줘야 되고 근데 뭐를 위해서 맞춰줘요? 추구하는 게 죄니까 돈이니까 어떡하다 보니까 돈 하나 만났네? 그럼 야를 어쨌든 싣고 와가지고 내가 야를 잘 키워봐야 되겠어. 돈 때문에 내가 자꾸만 비굴한 모습이 나오고 희생해야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그래도 그나마 이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해대운 몇 년 차인가 하면 2년 차인데요. 신축, 이민, 계묘년 인묘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유지해가 왔는데 작년 갑진, 올해 을사, 갑진년부터 기해대운 시작이에요. 요때 기라는 글자는 무토 입장에서는 기가 내가 신약해가지고 기대고 싶어도 일간은요 양간이라 가지고 기는 겁재긴 겁재예요. 뭔가 육신적으로 뺏기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아픔, 세운에서 천간에 오는 글자에 관한 이벤트가 일어나야 함. 이 무토가 갑을 좀 키워보고 싶은데 진이라는 글자가요 자진 합을 하지요. 경자대운까지는 돈벌이도 신통찮아야 되잖아요. 운이 이래서 그래서 들쑥날쑥 했는데 이 돈 많은 남학생 만나면서 나 좀 조신한 모습으로 있어 볼게. 난 너를 어쨌거나 잘 거둬볼 거니까. 그래서 그 남자만 보고 계속 희생봉사하는 모습으로 남자 비 다 맞춰가면서 버티다가 계묘년쯤에 다시 내가 또 무게합이 만들어지니까 나도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묘라는 글자가 들어와 가지고요 다시 일지를 흔들지요. 맞춰주기는 맞춰줘도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어. 꿈틀꿈틀 하다가 갑진년에 다시 그 본격적으로 자기 원래 본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무렵에 그런 방송 일을 갑진년에 다시 하는데 남자집에 들켰어요. 그 남자집에서 돈 많은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갑진년에 또 자진합으로 형이 들어올 때는요 용도 변경이니까 남자친구하고 만나면서 연애사에 불편한 모습이 따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내 팔자 원국에 형이 있으니까 운에서 오는 형은요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진이 와가지고 자진 합을 하면서 이 아가씨가 그 안방이 변화가 들어와요. 하니까 자진합은요 이 아가씨한테는 해롭죠. 자진 수국을 만들어 주니까 무토가 흔들려요. 그래서 멘탈도 약해지고 너그 집에서 그러면 내가 물러나야 되나 보다 흔들려 가지고 을사년까지 넘어오게 됐어요. 근데 내 돈벌이는 내 일은 기해가 기해대운 시작이니까 남자 보내고 내 일바탕은 돈은 잘 벌기 시작하고 화를 못 봐가지고 돈을 막 잘 벌기는 하는 이제 막 그 방송이 돈을 벌 때는 되게 많이 버는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돈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근데 이제 좀 버는 실령실지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그런데 이게 시에서 득세를 했지요. 그럼 이 득세한 모습은 어떻게 쓸까요? 바깥에 나가면 목소리에 힘쓸 수 있고, 뭐 내가 어때?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사회 활동하면서, 일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내 목소리에 힘을 좀 낼 수 있는 거. 그런 모습이 득세. 근데 안방 안에서는 쭉도 못 쓰는 거. 무조건 그래 내가 다 맞춰줄게. 근데 상대방이 남자가 볼 때는 이 모습이 어때요? 이 아가씨가 굉장히 착하고 내한테 희생봉사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요. 근데 원국에서 화를 못 봤으니까 이 아가씨는 항상 속에 뭐를 감춰두고 있다고요? 돈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어쩌든지 얘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그 목적 하나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 기회대운에요. 그 해묘이 만들어질 때 선택적으로 가능은 한데 자기 남편은 원래 없어요. 어떤 누가 들어와도 남편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 드러난 관은 요 묘목관이니까 이 자매형으로 이 여자랑 사는 남자는 똑바로 된 사람, 똑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 이 팔자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고, 멀쩡한 사람이 이런 여자하고 산다면 아프기 쉽고, 아니면 하는 일 잘 안 됨. 그래서 멀쩡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남자가 이 여자하고 못 살고 도망가겠지요. 근데 도망가는 모습에 있어가지고, 이런 팔자가요, 환승연애. 왜냐하면 요 미중에 을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내 남편은 형 맞아 놓으니까 똑바른 남자 결국은 아니고 형이니까 언젠가 버려야 되고 내가 항상 추구하는 거는 요 미토가 실제 이 팔자 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신 속에 숨어 있는 요 을을 이 무토가 항상 추구해요. 근데 포장지가 겁재 속에 숨어 있는 관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남자는 항상 임자 있는 사람 내지는 다른 여자의 남자를 내가 추구하는 모습. 근데 또 이 미토가요, 이 많은 수들을 조절해 주죠. 그래서 내가 훗날 인연하게 되는 남자가 나는 마음에 들지만 그 남자도 결국 내 거가 안 됨. 관에 대한 혼란사는 평생 겪어야 됨. 무술대운까지가 그나마 이 아가씨한테는 화려한 봄날이 될 거고 정류대운부터는 이 유라는 글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정화를 운에서 쓸 수 없지요. 정임합 때문에. 그래서 내 남자는 일생 없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팔자.